FEBC 초대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최평기 PD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은 수면 전문가 네이처슬립 황병일 대표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잠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병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네이처슬립에서 수면코칭 연구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두 개쯤 집에 꼭 있을 만한 메모리폼 베개를 1999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또 잠의 문화를 또 펼쳤던 사람입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메모리폼을 처음 도입하신 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또 잠에 관한 우리 대표님만의 철학, 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거로 기억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가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그 당시에 떡 먹을 걸 말 주니까 그때는 꼬박꼬박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후로 교회학교 선생님이 엄청 선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미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때까지 제가 다녔었는데 그 후로는 또 저도 좀 그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광야생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결혼 후에 이제 이웃의 전도로 아내가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아내가 또 제2의 전도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한 게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이런 걸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전이신가요? 후신가요? 아마 사업과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구나. 사업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하긴 하는데 우여곡절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영상을 보니까 뭐 4번 망했다는 거 엄청 강조하는 영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럼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 거세요? 제가 교회 다녔던 그 당시에는 그 통신 판매업이라는 거를 처음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뭐 이커머스니 홈쇼핑이니 많이 어떤 펼쳐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카드 통신 판매 무슨 뭐 조그마한 패션 카드 통신 판매 뭐 이런 청구서에 날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아마 그 무점포 판매 방식이 아마 효시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30살 때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사업이 잘 되면 교회를 나가서 그런가 보다. 또 이제 사업이 또 잘 안 되면 내가 왜 교회까지 다니고 그러는데 왜 사업이 안 되냐. 이렇게 대해서 이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망하고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불평불만 이런 식으로 다녔던 게 초짜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계속 그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시잖아요. 계속 전환하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잠에 관한 수면에 관한 일을 시작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요? 그 계기는 첫 번째 사업을 제가 이제 30살에 창업을 해서 34살 때쯤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그런 어음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고 어떤 제가 발행한 또 어음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막아오다가 어느 순간 만세를 부르게 되고 저도 이제 신불자로 이렇게 떨어지고 신문에 또 제 이름이 또 부도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제 많이 핸들링을 해왔고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가진 건 없고 빚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좀 발견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물건을 좀 수출하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대학교 때 제가 일본 유학을 한번 가보려고 준비했던 배웠던 일본어를 10년간 쓰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설픈 생각을 갖고 일본행 비행기 그 당시에 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그 전유공이라고 ANA라는 비행기인데
그래서 기계상 쌌어요. 그래서 탔는데 거기에 이제 기내지에 보니까 그 베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의 말하는 메모리 폼이라는 당시에는 저게 뭔가라고 이제 신기한 상태였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문득 저 아이템이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직감적인 계시를 받았는지 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품을 이제 일본에 가서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을 다니면서 찾아보게 됐죠. 네. 그게 이제 찾아보면서 당시에 이제 이 제품도 일본에서는 꽤 그 15,000엔이라는 환율을 따져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그 당시 일본에서도 고가의 베개였는데 일본 고객들도 그걸 이렇게 만지기만 하지 선뜻 사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가 꼬질꼬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느낌만을 돈이 없어가지고 사올 수는 없고 느낌만 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셨다고요? 네네. 수입을 해서 판매하신 게 아니라 네네. 그 열정이나 기반이나 이런 게 가능하셨나요? 당시에 이제 그 제품이 그 일본에서도 수입품이었어요. 유럽의 그 덴마크에서 나오는 수입품이었었고 당시에 이제 그걸 한국에서 판다는 것 자체는 좀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맞았고 그래서 그거 제품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원래 이제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요. 물어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에 검색하면 뭐 메모리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검색이 있긴 있지만 뭐 전화선 랜선이라서 누르면 10분 기다릴까 말까 하는데 뭐 자료도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전화번호부에 뭐 무슨 이게 폴리우레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폴리우레탄이니 뭐 이런 어떤 것들만 나오면 거기는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주소 알아내서 찾아가 보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누구를 또 만나게 되고 또 제가 계속 찾아다니니까 또 뭐 누가 여기도 가보세요라고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우여곡절 발품으로 읽어오신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 와서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잘 되셨나요? 처음에 이 메모리폼 베개를 처음 만들었을 때 국내에 이제 백화점, 그다음에 홈쇼핑, 그다음에 뭐 침구회사 이런 곳을 한 6개월간 다 쫓아다녔는데요. 전부 처참하게도 다 피자를 맞았어요. 왜 그랬냐? 제품은 뭔가 신기한데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10만 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고객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보여준들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고의 전환을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제품을 알아주는 곳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메모리폼 베개를 알게 된 일본 시장을 노크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 시장을 정말 무턱대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 주문도 저보고 물어요. 아니 뭐 어떻게 무턱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그마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면 이렇게 주소가 있잖아요. 전화번호하고. 이 제품을 취급할 만한 곳. 이 제품을 할 만한 곳이 어디냐라는 거를 이제 상품을 보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유출을 해가지고 전화번호 주소가 알아내가지고 지도를 사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녹화하고 이렇게 상담을 시작했었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업 초창기 모습은 정말 발품 팔아가며 전화번호 뒤져가며 지도 옆에 놓고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해오셨는데 그래도 생각의 전환,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신 거죠? 일본에서는 제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요. 항상 여기를 어떻게 왔어요? 저기 주소 보고 찾아왔습니다. 막 놀래요. 왜 왔냐? 제가 한국에서 물건을 소개하러 왔다.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찾았던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좋겠는데 했을 때 제가 찾아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환영을 받았어요. 오히려 막 밥 사주고 뭐 정말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서 중간 체크 점검할 게 하나가 있는데 신앙생활과 함께 초창기 사업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IMF를 통해서
한번 신불자까지 되시는 과정, 또 이렇게 재기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혹시 이 삶에 관여가 됐는지, 사업에 관여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부도를 나고 이제 신불자가 됐잖아요. 네. 됐고 이제 빚이 남은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시에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찬양 예배라든가 금요 심야 기도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꾸준히 했었죠. 네. 교회 학교 선생님도 꾸준하게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 이제 심야 기도 시간인데요.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이 나고 뭔가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하실까? 라는 어떤 제가 퀘스천이 딱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나만의 어떤 그 내가 했던 추구했던 이런 부분만 계속 찾아다녔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고난 속에서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뭘 주세요. 뭐 이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가 사건이 생겼는데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이렇게 오늘을 주어줬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표정도 좋아지고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다시 사업 얘기로 들어와서 일본에서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거기서 성과를 이뤄내신 거죠? 네. 그 일본에서 이제 제가 샘플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항상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요구로 저 이거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쪽 메모리폼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바이어가 이렇게 무슨 요구를 하면 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단 대답을 하고 옵니다. 네. 제가 돌아가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들어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어떻게 만들지 연구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랑 만나서 상의하고 해서 다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일본 바이어들이 그 후로 들었던 얘기인데 황상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왜 그러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흔쾌히 오케이라고 하고 회신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어려운데요. 글쎄요, 이거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묻기 전에는 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천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것들이 우리 영성을 보인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영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자세를 넌크리스천들이 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 황 대표님의 그 삶의 자세 또 사업의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모습은 저런 것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수면 전문가 네이처 슬립 황병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수면 전문가 네이처슬립 황병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저희가 일본에서의 사업 이야기 나누는데 지금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국내는 처음부터 이렇게 딱 런칭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이 성숙되지 않고 바이오가 인지를 못하니까 이 제품이 센터기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서 시장을 이렇게 개척했듯이 해외 시장, 전시 시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하임텍스라는 유명한 그 홈패션 전문 전시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네. 거기를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베개를 들고 전시를 참가한 겁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네.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에 직접 노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나가서 이제 많은 바이오를 만나고 또 국내에 이제 이렇게 백화점 바이오라든가 네. 이렇게 홈쇼핑 바이오들이 이제 시장 조사 나왔겠죠. 그래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네. 해외 시장을 먼저 개척을 하고 국내에 들어왔고요. 네. 국내에도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데 이제 베개 매트리스 이런 부분들의 내셔널 브랜드로 런칭을 했고 그 후로 이제 저도 또 잘 나가다가 해외에서 막 정말 미국의 큰 바이어가 뭐 연간 1억 불 정도 수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량 오다들이 상담들이 많았었어요. 네. 당시에 한 21개국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공장을 또 안성에다 되게 크게 졌어요. 네. 임대 공장 쓰다 보니까 뭐 수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의 완성 때쯤에서 그 오더가 캔슬이 됐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네. 뺏겼어요 이거를. 네. 다른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뺏기면서 회사가 다시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고난 대학을 들어갔죠. 법정 관리를 네, 8년을 하면서 네. 보통은 좀 청산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어렵게 살린 회사를 다시 읽어보자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잠을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큰 어떤 암초를 만나서 또 자초하는 행위에 다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보자라는 게서 그 당시 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법정 관리를 제가 8년을 했어요. 네. 정말 법정 관리 장수 기업이라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그 일터 사역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심화가 됐고 또 수면 사업이라는 부분도 좀 더 심화가 되고 무엇보다 대표가 좀 여러 가지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다듬어가는 어떤 좋은 어떤 지금은 좋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죽을 것 같죠? 네, 네. 어떤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사업을 넓히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지금 하고 있는 주 사업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은 네이처슬립이라는 유케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물품이 보통은 이렇게 고객분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뭐 할인점을 가든 아니면 홈쇼핑에 선택을 하든 뭐 이런 어떤 그 피동적인 그 점주로서는 아니면 그런 어떤 업주로서는 누가 찾아와야 이렇게 이제 물건이 팔리는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저는 현재 방문 판매 네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수면 사업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위케어라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토가 위케어 네이처 큐어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고 자연이 치유한다. 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에 대한 힌트는 위케어 갓큐어였습니다. 갓. 네. 네. 네, 우리는 도와주고 하나님이 치유한다. 이런 개념을 제가 하나님을 네이처로 바꿔서 자연이 치유한다. 이런 개념을 해서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거는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케어가 사업주로서 본인이 노력한 거에 기대에 부응하는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잠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잠 가운데 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이 사업을 통해서 전개하시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드리려는 질문이었지만 이제 드립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잠이란 무엇입니까? 잠은 재충전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만남일까요?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잠은 잠자는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깨워서 있는 시간만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눈에 보여야만이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 일상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자는 동안에 내 신체는 엄청난 일을 해요. 네. 몸도 회복하고 또 신진 활성화도 되고, 또 하나는 뇌가 쉬어요. 네. 꿈도 꿔요. 그리고 꿈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또 안 좋은 꿈도 있긴 하죠. 그러나 바로 꿈을 통해서 뇌가 쉬고, 또 하나는 또 뭔가 치매에 대한 어떤 예방도 되고, 알츠하이머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낮에 여러 가지 썼던 어떤 노폐물이 잠자는 동안에 다시 중화되고 필터링돼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이 잠이 아끼거나 네. 이거를 뭐 줄여서 뭘 했다는 거는 그건 넌센스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중에서 잠은 천국 가서 자자 뭐 이런 얘기들 간혹 들으면 네. 대표님은 붕괴하시겠어요?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정말 내가 밤에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분명히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은 새벽기도에 되게 열심히 다니세요. 네. 근데 그분 자세히 보면 되게 인상이 싸납. 안 좋아요. 또 하나는 네. 좀 되게 신경질적이에요, 반응이.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니까 네. 막 이렇게 민감하고 또 막 즉흥적이고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5시나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간다 그러면 최하 7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 주무시고, 네. 9시에 주무시든 뭐 좀 일찍 주무셔가지고 시간을 확보해야지, 자는 시간은 12시, 1시인데 일어나는 거는 4시, 5시 되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만큼 귀한 거고, 뭐 인생의 3분의 1은 자면서 보낸다는 건데 그게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선명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당연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통한 선교 전략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전략을 꾸며가고 계시는지. 저는 그 이제 일터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바로 이제 일터가, 직장이, 회사가 바로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대표가 정말 남과 다르다, 일반 사람과 다르다,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뭐 너 성경 읽어라, 뭐 기도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좋지만, 정말 삶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다르게 대처하거나 뭔가 공의와 정의를 속에서 선교와 또 회사는 또 이익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다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속에서 치열하게 저와의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고, 또는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속에서도 다시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죠. 네. 네. 그렇게 늘 하나님과의 대화, 또 초점을 맞추는 그 사업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대표님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일터 사역, 삶의 전도, 사역의 전도, 또 업무의 전도 다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네. 처음부터 책을 좀 써야겠다 생각하신 건 아니실 텐데. 네, 그렇진 않죠. 책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보통은 사업을 하면서 책을 쓴다는 게 되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또 비즈니스 하기도 바쁜데 언제 책을 쓰겠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공백 기간에 법정 관리 종료하고 나서도 또 뭐 대표로 해서 해임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공백 기간 중에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야, 내가 공백 기간에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기록을 남겨보고 네. 이걸 읽어본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입각해서 쓰자. 보통은 이제 책이라는 게 성공담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저는 그때 실패했을 때 쓴 거거든요. 네. 광해 생활할 때, 처절한 아픔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나의 심정을 쓰고 잘
때와 안 됐을 때의 얘기를 솔직하게 담백하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 책을 제 스스로 썼지만 네. 이게 책을 보면 야 지금 저렇게 필력이 나올까? 안 나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마음도 여러 가지 공하고 뭔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한 과정에 내가 다시 재기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이 있어. 나는 이 길을 통해서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을 스스로에게 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온 책이 나는 자다가 성공했다. 네네. 네, 이 책인데 이게 나온 지가 조금 된 책이지만 네. 다시 좀 개정판으로 네네. 나왔다고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이 그냥 오지 않으시고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에 대한 이야기, 실패해서 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잠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고요. 여러분께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져오셨으니까요. 샵 1069번 50원의 단문 이용료 100원의 장문 이용료 샵 1069번으로 잠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자다가 성공했다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평균 수명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어떤 이면에는 질병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건강 수명의 연장을 수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수면 코칭이나 수면 전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업 기반을 구축을 해서 확대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관 여러분께 기도 제목도 공유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코로나가 이제 우리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반전시켜서 그 상황을 타고 나는 기회를 또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코로나로 해서 또 잘 펼쳐졌던 비즈니스가 약간 좀 위축이 되는 많이 상태인데 다시 이제 이거를 또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서 또 P2P 비즈니스라는 것도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게 됐어요. 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저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은 수면 전문가 네이처슬립 황병일 대표님을 통해서 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주신 관점의 변화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관점을 바꿔서요. 여러분께 허락된 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외에 내 삶의 그 관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분야가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극동방송에서도 함께 응원하며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